사랑은 때로 모든 걸 바꾸지만 그 사랑을 감추려는 순간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죠. 오늘 이야기는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됩니다. 김다정이 식당 앞에서 급히 앞치마를 벗던 그때 남편 이상철이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이야기 시작 전 오늘도 드라마 채널에 방문해주신 반가운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정년퇴직 이후 가족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 했던 그는 자신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내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야? 지금 여기서 일한 거야? 여보, 잠깐만 들어봐요. 그냥 생활비 조금 보태려고. 내가 그렇게 무능해 보여? 내가 일 안 한다고 당신이 이런 일까지 해야 돼? 이상철의 목소리는 분노에 떨렸지만 그 속에는 자책이 더 깊게 자리했습니다. 김다정은 울먹이며 대답했죠. 여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도 병원비 드려야 하고 지혁이한테도 부담 주기 싫었어요. 그 말에 이상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말았죠. 그날 밤 부부는 말없이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밥숟가락 소리조차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더 잘할게. 그 말 한마디가 그들 사이에 남은 유일한 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용한 부부의 갈등은 아직 폭풍의 서막일 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다른 한편에서는 또 다른 불안이 싹트고 있었죠. 지은호는 이상하게도 요즘 자꾸 지혁 선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고백 후 거절당한 뒤로 애써 잊으려 했지만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여전히 마음속을 맴돌았거든요. 선배는 저한테 그때 왜 그랬어요? 그땐 타이밍이 아니었어. 그 짧은 대화 뒤로 은호는 더 이상 지혁 앞에서 솔직해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이상하게도 피하려고 할수록 자꾸 그를 마주치게 만들었죠. 지혁이 건축 프로젝트의 카페 리모델링을 맡게 되면서 두 사람은 다시 함께 일하게 된 겁니다. 은호야, 이 도면 봤어? 아, 내 선배. 수정할 부분은 제가 표시했어요. 역시 너 일할 땐 진짜 꼼꼼하다. 그 말 한마디에 은호의 볼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을 열고 들어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박성재. 그는 둘 사이의 묘한 분위기를 단박에 느꼈죠. 야, 왔냐? 커피 마시고 가라. 성재는 웃으며 대답했죠. 커피보다 분위기가 더 진하네. 짧은 농담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씁쓸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 친구의 눈빛 속에 있었으니까요. 성재는 평소처럼 태연한 척했지만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을 눈치챈 건 오직 은호뿐이었죠. 박 선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냥 오늘따라 커피가 좀 쓰네요. 그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쓴 건 커피가 아니라 마음이었으니까요. 잠깐,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 이후 세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뒤집힙니다. 며칠 뒤 지혁은 성재를 불러냈습니다. 밤 늦은 시간 둘만의 단골 술집이었죠. 야, 성재야, 나 은호한테 고백했어. 성재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뭐, 고백했어. 솔직히 이제 더는 숨기기 싫더라. 성재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억지로 웃으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좋네, 축하한다. 야, 진심으로 하는 말이냐? 그래, 진심이야. 난 은호 씨한테 고백 안 할 거니까. 지혁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성재야, 너. 괜찮아, 진짜야. 그냥 내가 늦은 거야. 성재의 말은 짧았지만 묵직했습니다. 지혁은 그날 집으로 돌아오며 내내 마음이 불편했죠. 그의 고백이 친구의 마음 위에 세워진 것 같았거든요. 그 무렵 또 다른 이야기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어머니 고성희의 권유로 부잣집 도련님 이상훈을 만나러 가야 했습니다. 엄마, 나 그 사람 별로 안 끌려. 영라야, 결혼은 끌림이 아니라 계산이야. 그럼 엄마는 사랑해 본 적 있어? 사랑으로는 배 안 불러. 엄마는 너처럼 순진해서 고생했어. 그 대화 끝에 영란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오빠라고 부르는 한 사람, 지환을 떠올렸죠. 지환은 그녀의 보디가드 겸 기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녀를 지켜보는 그의 눈빛은 일이 아닌 감정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야, 너 그 상훈이라는 놈 진짜 마음에 들어? 몰라, 그냥 엄마가 만나보래서. 너 진짜 어떻게 네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냐? 오빠, 왜 그렇게 화내? 화난 게 아니라 답답해서 그래. 너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 그 말 한마디에 영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오빠, 나 그냥 누군가 시키는 대로 사는 게 편해. 지환은 쓴웃음을 지었죠. 그게 편한 게 아니라 그냥 포기한 거야. 그날 이후 지환은 자신이 점점 그녀에게 빠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이상훈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부잣집 아들이라는 권위가 몸에 밴 사람이었죠. 영라 씨, 오늘은 조금 더 여자 같네요. 네.
요즘 여자 같지 않아서 좋았는데 오늘은 좀 다르네. 그 말에 영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애써 웃었지만 속은 얼어붙었죠. 지화는 그 모습을 멀리서 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훈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 수고했어요. 덕분에 편하게 왔네요. 그리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 지환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수고비예요. 지환은 그 손을 밀어냈습니다. 돈으로 사람 대하지 마요. 이상훈은 비웃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예민하네요. 기사 일도 감정이 필요한가 봐요. 그 말에 지환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쪽 같은 사람은 절대 이해 못하겠죠. 그날 밤 영란은 눈을 감아도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지환의 눈빛, 그 안에 담긴 진심. 며칠 뒤 카페 한쪽 구석에서 은호가 설계 도면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득 창밖에서 지혁의 모습이 보였죠. 그는 어딘가 망설이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선배 오셨어요? 응, 그냥 커피 마시러 왔어. 요즘 바쁘시죠? 그냥 좀 정신이 없네. 지혁은 커피를 받아들고 은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호야. 네. 그때 네가 나한테 고백했을 때 나 왜 거절했는지 알아? 은호는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선배. 제가 너무 앞서갔었어요. 아니야. 그땐 겁이 났어. 너한테 진심이 생기면 나 스스로가 흔들릴까 봐. 그 말에 은호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숙였죠. 지금 와서 그런 말하면 너무 늦었어요. 지혁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은 게 아니라 이제야 시작이야. 그 짧은 대화는 다시 멀어졌던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나 제3자였죠. 그날 밤 성재가 그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게 됩니다. 지혁과 은호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은호가 웃고 있었고 지혁은 그 웃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그래, 네가 행복하면 됐다. 근데 왜 이렇게 아프냐, 박성재. 술집으로 향한 그는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은호씨, 내가 너무 늦은 거죠? 그때 마침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지혁이었습니다. 야, 어디냐? 같이 한잔하자. 성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좀 혼자 있고 싶다. 무슨 일 있냐? 없어. 그냥 커피가 좀 쓰네. 지혁은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죠. 하지만 그 밤 두 친구의 거리는 보이지 않게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박진석 회장의 집무실. 성재는 아버지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성재야, 너 요즘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둡냐? 일 때문에 그래요. 일? 그건 내 능력 문제 아니잖아. 여자 문제지? 성재는 놀란 듯 눈을 피했습니다. 박진석은 묘하게 웃었죠. 여자는 회사보다 더 어렵다. 근데 그게 진짜 인생이야. 그 말이 뇌리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성재는 아버지의 뜻대로 지역이 운영하는 프로젝트 계약 서류를 검토하다가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계약에는 고성희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늘건설의 투자자로 명시돼 있었던 거죠. 고성희, 그 이름은. 그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역과 은호, 영라와 지환 모든 인연이 하나의 실로 묶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지환은 영라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죠. 오빠, 나 잠깐 얘기 좀 하자. 무슨 일인데? 그 결혼 진짜 하려고? 영라는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그 사람 너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냥 내 엄마랑 거래 중이야. 무슨 소리야? 하늘건설이 박진석 회장이랑 손잡았어. 너희 엄마 그쪽 투자자야. 결혼은 그냥 도장 하나 더 찍는 거래야. 영란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죠. 오빠, 그게 진짜야? 내가 직접 봤어. 서류에 이름이 있었어. 순간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럼 난 뭐야? 그냥 물건이야? 지화는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아니, 넌 나한텐 사람이야. 누가 뭐래도 내겐 영라야. 그 말에 영라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나 무서워.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날 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어둠 속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한편 은호의 카페에선 또 다른 감정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성재가 찾아온 것이죠. 은호 씨, 잠깐 시간 괜찮아요? 네, 성재 씨. 무슨 일이세요? 혹시 지혁이 고백한 거 받아들였어요? 그 질문에 은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왜 물으세요? 그냥 알고 싶어서요. 네, 받아들였어요. 성재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한없이 흔들렸습니다. 잘 됐네요. 정말. 성재 씨,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사람은 선배잖아요. 선배가 아니라면 나도 고백했을 텐데. 그 말에 은호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성재 씨,
이제 진심으로 축하해요. 그 사람 지혁이 좋은 사람 맞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 성재의 뒷모습은 왠지 모르게 슬퍼 보였습니다. 그는 문을 나서며 속삭였죠.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웃기죠. 주는 게 사랑이라지만 막상 주고 나면 텅 비어버리니까. 그리고 그날 밤 지혁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지혁 씨, 나 성재야. 잠깐 볼 수 있을까? 두 사람은 다시 술집에서 마주했습니다. 지혁이 먼저 물었습니다. 야, 무슨 일 있냐? 아니, 그냥 너랑 나 예전엔 뭐든 털어놨잖아. 그래서 지금도 털어놔. 은호 씨 진심으로 좋아하냐? 응, 좋아해. 그럼 행복하게 해라. 그럴 거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부탁이다. 성재는 그렇게 말하고 일어섰습니다. 지혁은 묘한 불안을 느꼈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어떤 예고였는지를. 그 시각 김다정은 여전히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이상철이 직접 찾아왔죠. 이제 그만둬. 여보, 손님들 많아서 지금은 안 돼요. 당신은 내 아내야. 이런 일 하지 마. 이런 일이라니요. 정직하게 돈 버는 건데. 이상철은 잠시 말을 잃었지만 그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내가 더는 당신 고생시키기 싫어서 그만둔 건데 당신은 아직도 나 믿질 못하네.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 가족이 편하길 바랐어요. 그 마음 내가 몰라? 그래서 더 미안한 거야. 그날 밤 이상철은 잠든 아내 옆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고마워. 내가 다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줄게. 하지만 그는 아직 모릅니다. 그의 세 아들과 딸,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까지 모두가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걸요. 시간은 흘러 어느 늦은 밤, 지혁은 설계 도면을 들고 은호의 카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 불빛이 새어나오고 그 안에는 늦게까지 커피를 내리는 은호의 모습이 있었죠. 그는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선배,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은호야, 그냥 내 얼굴 보고 싶어서. 이제 그런 말 너무 쉽게 하시네요. 쉬운 게 아니라 늦게 배운 거야. 은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웃음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선배, 저한텐 그때 거절당한 기억이 아직도 아파요. 그때 내가 바보였지. 근데 지금은 너 없으면 하루가 허전해. 그 말에 은호는 눈을 피했습니다. 선배, 이런 말 해도 돼요? 해봐. 이제는 제가 선배보다 더 용기 있는 사람 같아요. 그건 맞아. 넌 언제나 나보다 강했어. 둘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카페 안을 가득 채운 건 커피 향이 아니라 오래 눌러둔 감정의 향이었죠. 하지만 행복은 늘 짧았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 지혁아, 여기 있었네. 지혁은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야, 무슨 일이야? 계약 문제 때문에 왔다가 들렀어. 근데 둘이 함께 있었네.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성재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죠. 나 이제 괜찮아. 진짜야. 그래, 미안하다. 내가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됐어. 우리 사이 그런 거로 틀어지진 말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성재의 눈빛은 끝내 따뜻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돌아서며 한숨을 내뱉었죠. 괜찮다고 말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나? 그 무렵 지화는 또다시 박영란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야, 이게 뭐야? 오빠, 나 이 결혼 안 해. 진짜로? 응, 엄마가 뭐라 해도 상관없어. 난 더는 누가 정한 인생 살기 싫어. 지화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영란야, 너 진짜 대단하다. 아니, 그냥 늦게 깨달은 거야. 사랑도 내 선택이고 불행도 내 몫이라는 걸. 그녀는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근데 오빠, 나 무섭긴 해. 지화는 미소를 지었죠. 무서울 땐 나 불러. 항상 옆에 있을게. 진짜? 진짜. 오빠가 지켜줄게. 그 말에 영란은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걷는 길이 되었죠. 며칠 뒤 이상철과 김다정의 집 식탁 위에는 갓 지은 밥 냄새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조용히 신문을 내려놓고 말했죠. 왜요, 여보? 나 일 다시 시작할까 해. 예전 회사에서 컨설팅 일 도와달라더라. 정말요? 응, 당신 덕분에 용기 냈어. 김다정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여보, 그럼 난 이제 그만둬야겠다. 식당 알바? 응, 나도 이제 집에서 당신 기다릴래. 그럼 약속하자. 앞으로 우리 서로 숨기지 말자. 두 사람의 손이 맞닿은 그 순간 세월의 고된 그림자 속에서도 사랑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평온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역의 회사에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가 들어왔고 그 투자 명단에 익숙한 이름이 또다시 등장했죠. 하늘건설 부장 정보아. 그 이름을 본 순간 지역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 사람, 왜 또? 그녀는 예전에 지역에게 호감을 보였던 인물이었죠.
이번엔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가짜 결혼식 프로젝트를 내세운 수상한 제안이었죠. 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그 사실을 알게 된 은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선배, 그 사람 예전 거래처였죠? 그래, 근데 이번엔 뭔가 이상해. 이상해요? 응, 누군가 일부러 우리 회사에 끼워 넣은 것 같아. 그 불안한 기운은 이들의 다음 이야기를 암시하듯 서서히 번져갔습니다. 그날 밤 성재는 혼자 바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 속에는 지혁과 은호가 함께 웃는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그때 낯선 번호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박성재 본부장님, 저 정보아입니다. 잠시 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제안이 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잔을 비우며 중얼거렸습니다. 중요한 제안이라 이번엔 내가 흔들릴 차례인가 보네. 다음 날 은호는 카페 문을 닫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선배, 우리 진짜 괜찮을까요? 그녀의 속삭임은 바람 속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지혁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성재였습니다. 야, 시간 돼. 우리 만나자. 이번엔 사업 얘기가 아니라 사람 얘기 좀 하자. 지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친구. 어디로 갈까? 네가 예전에 가자던 그 옛날 포장마차. 하지만 그 약속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성재는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마지막 위치는 하늘건설 인근이었습니다. 지혁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설마 정보아? 그가 급히 차를 몰았을 때 비가 내리고 있었죠. 하늘건설의 유리문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박성재는 SP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지혁은 경찰서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성재의 명함이 쥐어져 있었죠. 야, 어디 있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은호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선배, 무슨 일이에요? 성재가 사라졌어. 사라졌다고요? 정보아랑 만난 이후로 연락이 끊겼대. 은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설마 무슨 일이라도? 모르겠어. 근데 느낌이 안 좋아. 그 순간 지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번호는 비공개. 그는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죠. 지혁 씨죠? 낯선 여자의 목소리. 누구십니까? 박성재 씨, 지금 제 옆에 있어요. 뭐라고요? 어디에요? 지금은 말 못해요. 근데 곧 모든 걸 알게 될 거예요. 전화는 끊겼습니다. 은호가 놀란 표정으로 지혁을 바라봤습니다. 누구예요? 지혁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보아야. 그날 밤 도시의 불빛은 이상하리만큼 흐릿했습니다. 모든 인물의 운명이 서로 얽히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죠. 지혁과 은호의 사랑, 성재의 실종, 영라와 지환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이상철과 김다정의 묵은 상처. 모든 이야기가 하나의 길 위에서 조용히 그러나 격렬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마음에 진실해야 살아남는다. 이 문장이 그들의 다음 이야기를 향한 첫 문장이 될 겁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장면은 다가올 폭풍의 서막에 불과하니까요. 여러분, 영상 흥미롭게 보셨나요? 작은 손길이 큰 힘으로 돌아옵니다. 구독, 좋아요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